근데 전 첫 번째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래도 명색이 신인데. 깜빡하고 그걸 안 만들어 놨을 일은 없고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동차 경고등처럼 마음이 아프면 뭐 예를 들어 손톱이 빨개진다. 이 사람 손톱이 빨개졌네? 빨리 위로해줘야지. 또는 뭐 내장기관이 안 좋으면 뭐 귀가 노래진다. 저 사람 오른쪽 귀가 노래졌네? 내장기관이 안 좋네? 빨리 병원 가라 그래야 되겠다. 무언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신은 사람에게는 경고등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전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자동차는 눈으로 보는 경고등을 만들어 놨지만 인간은 마음으로 봐야 되는 경고등을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사람을 마음이 아닌 눈으로 보니까 그 경고등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이고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마음이 있는데 명확히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떤 소리를 하는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저 믿고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네. 제가 어차피 뭐 무이자 12개월로 필요 없는 물건 사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뭐 코인에 투자하시라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그래요. 그러면 최근에 들어서 신나게 소리 한번 지르신 적 없죠? 네. 있으세요? 네, 스트레스가 뻥 뿔리죠? 여기서도 한번 해보자고요. 큰 소리로. 야! 한번 소리 한 번만 질러보자고요. 괜찮죠? 방음 잘 돼 있죠? 제가 소리 질러 그러면 지르시는 겁니다. 질러. 네. 자, 소리 질러! 자, 요번에는요. 숨이 찰 정도로 조금 길게 한번. 이야! 한번 질러보세요. 준비되시죠? 네. 자, 소리 질러! 담배를 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호흡이 딸려가지고. 속은 좀 개운하지만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시겠죠? 네. 그러면 저 송린샘 치고 한 번만 더 따라 해보십시오.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소리 질러 하면 두 손가락으로 본인의 귀를 살짝 막으세요. 그러면 내 소리가 더 잘 들릴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요번에는 소리 질러 보냐면 엄마라고 큰 소리로 한번 정말 숨이 닿을 때까지 한번 질러 보십시오. 엄마라고요. 소리 질러! 엄마! 한 번 더요. 소리 질러! 엄마! 어떠세요? 이유 없이 좀 마음이 좀 먹먹하죠. 네. 저도 27살 때 저희 어머님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원래 25분 예상하고 왔던 거예요. 27살 때 어머님이 이제 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저도 엄마라는 소리만 지르면 그냥 괜히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양파를 까던 손으로 이렇게 눈을 만졌을 때처럼 좀 눈이 아프고 아리고 눈물이 핑 돈다거나 아니면 고추냉이를 한 움큼 삼켰을 때처럼 콧시울이 뜨거워진다던가 아니면 뜨거운 감자나 계란을 먹었을 때처럼 가슴이 먹먹해진다면 우리 마음은 그때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눈썹과 배꼽 사이 그 어딘가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누구나 다 말할 줄 알죠. 그런데 우리는 말을 참 많이 던지고 삽니다.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무슨 옆편네가 뭐 안다고 그렇게 사사건건 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잘난 돈 몇 푼 벌어다 준다고 사내구실을 하려고 또 저러는구나 남편에게 돌을 던지기도 하고요. 또 방학 때 뭐 다른 아이들 여행 가고 유학 갈 때 연수 갈 때 엄마 아빠 나한테 뭐 제대로 한번 해주기나 했냐고 아이들은 부모에게 말을 던지기도 합니다. 자식이 왼수라던데 옛날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 또 부모는 자식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말을 던지기도 하죠. 누구나 말은 할 줄 알지만 우리는 학교에서 말하는 법을 배웠지 말을 건네는 법을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기적과 기적이 만나서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참 슬픈 일도 살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좀 대화의 순서를 바꿔볼까요? 그동안에는 말을 먼저 던지고 아유 사실 이게 내 본심이 아니었는데 그러고 나서 생각을 했죠. 그러나 앞으로는 누군가에게 정말 진심을 전하고 싶다면
근데 어떻게 용기 내야 될지를 모른다면 먼저 지금처럼 그 사람을 떠올리고 눈을 감고 그 사람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면 그 느낌을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이 순서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맨날 화장실에 가서 바지를 내리고 똥을 싸거든요. 전 정상인데 만약에 제가 화장실에 가서 맨날 똥을 싸고 바지를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는 정상이고 하나는 비정상이잖아요. 네,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것도 그동안 말을 던지고 나서 후회했는데 이제는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말을 던진다면 기적과 기적이 만나 더 큰 기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야, 내가 여지껏 이러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뭐 그 사람한테 뭐 여보 당신 뭐 부르고 뭐 얘기 아야 쑥스러워서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더러 계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 천국 가고 싶지? 근데 죽기는 싫지? 그거하고 뭐가 달라? 너 그 사람이랑 잘 지내고 싶잖아. 그런데 네 자존심 죽이기는 싫은 거 아니야? 라고 오히려 전 반문하기도 합니다.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정도의 그 정도의 용기만 있으면 우리는 진심을 알 수 있고 그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른 아침 20명이 넘는 분들이 모여서 아침부터 어마어마한 기적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정말 영광이었고요. 이 시간이 끝나고 돌아가실 때 이것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소리치고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건네자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삼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게 안 맞으면 안 나가더라고요. 자동이라서. 하나, 둘, 셋. 이 세상의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는 남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남자. 우리들의 친구. 이경우 강사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제가 예전부터 계속 강의를 부탁했는데 계속 미루셨어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선배들이 많은데 아니다 했는데 제가 아니다 했어요. 이제는 나올 때가 됐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